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봄부터 여름 내내 정원을 정성껏 가꾸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는데도 수확량이 그저 평범했을 뿐이라면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여름철 풍성한 수확의 가장 큰 비결이 봄이 아니라 가을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지금 해주는 아주 간단한 영양 공급 한 가지가 내년 수확량을 말 그대로 2배로 늘려줄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순수한 농업 과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정원이 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잎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모든 과정이 이듬해 봄까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수확을 거두고 다음 시즌까지 식물들에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실 땅 속에서는, 특히 뿌리 시스템에서는 이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물은 잠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돕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가을이 이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일까요? 우리 식물을 작지만 아주 영리한 공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봄과 여름 내내 이 공장은 최대치로 가동되어 잎과 꽃,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죠. 모든 에너지와 양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위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찾아와 낮이 짧아지고 햇볕이 약해지면 이 공장은 생산 방식 전환이라는 중요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지상부의 모든 활발한 활동은 잠시 멈춥니다. 식물은 더 이상 새순이나 잎을 키우는데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을 시작하죠. 여름 동안 축적했던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뿌리 시스템으로 집중적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현명한 주인이 겨울을 대비해 식량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시기 뿌리는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긴 추운 계절을 대비해 활발히 자라며 굵어지고 강력한 비축량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뿌리는 스펀지처럼 토양의 모든 유용한 양분을 흡수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에 다시 힘차게 돋아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양 창고가 텅 비지 않도록 충분한 양분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땅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무나 관목의 뿌리가 단순히 식물을 땅에 고정하는 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강력한 배터리라고 여겨보세요. 가을 내내 이 배터리는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전분, 당분은 물론 우리가 흙 속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까지도 차곡차곡 쌓아두죠. 이것이 바로 길고 추운 겨울 내내 사용할 전략적인 에너지 비축량입니다. 봄의 첫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식물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싹을 틔우고 첫 잎을 펼치며 꽃봉오리를 맺어야 하니까요. 흙은 아직 차갑고 뿌리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정성껏 충전해둔 바로 이 배터리에서 말이죠. 만약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다면 우리는 강력하고 힘찬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충전되었다면 봄의 시작도 느리고 힘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건강하며 영양 가득한 뿌리 시스템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 수확을 보장하는 핵심이죠.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많은 정원사들이, 심지어 숙련된 분들까지도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들은 봄에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죠. 봄에는 뭘 할까요? 맞아요.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질소 비료를 듬뿍 줍니다. 그런데 그 습관대로 가을에도 똑같이 퇴비, 거름 혹은 질산암모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을의 질소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다년생 식물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됩니다. 식물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어서 자라렴. 새롭고 어린 순과 잎들을 내렴. 그런데 벌써 코앞에 서리가 닥쳐옵니다. 질소를 받은 식물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새로운 잎과 순을 냅니다. 이 연약하고 아직 여물지 않은 순들은 추위가 오기 전에 단단하게 여물거나 목질화될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 강한 설이나 혹한이 이들을 가차없이 얼어 죽게 만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뿌리에 비축해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헛되이 썼을 뿐만 아니라 얼어 죽은 순 자리에는 개방된 상처가 생겨 그곳으로 병균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도움을 주려던 우리의 행동은 오히려 식물 생애의 가장 힘든 시기를 앞두고 식물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인입니다. 인피은 뿌리 시스템 발달과 에너지 축적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미래 작물에 튼튼한 토대를 놓는 핵심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인이 식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지상부 성장은 그만,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라. 이는 주된 잎과 줄기의 성장이 아닌 겨울과 봄 내내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그 가느다란 흡수뿌리, 즉 잔뿌리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지하에 형성되는 이 뿌리 거미줄이 촘촘하고 튼튼할수록 식물은 더 많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죠. 이는 빠르고 순간적인 결과를 내는 단거리 선수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하고 묵묵히 미래의 성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마라토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식물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여 마치 겨울을 위한 비상식량처럼 변환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이 비상식량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개봉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식물 전체의 에너지 배터리가 절반밖에 충전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공인 인을 돕는 든든하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는 바로 칼륨입니다. 만약 인이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건축가라면 칼륨은 식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의 주된 역할은 식물이 스트레스, 특히 혹독한 추위에 잘 견디도록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칼륨은 식물의 세포액을 더욱 진하고 농축시켜줍니다. 마치 난방 시스템에 물 대신 부동액을 넣는 것과 같죠. 이렇게 농축된 세포액은 어는 점이 더 낮아집니다. 덕분에 식물 세포는 한층 더 유연해져서 혹한기에도 얼음 결정 때문에 터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은 식물의 면역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추위로 약해진 식물체를 노리는 다양한 곰팡이와 세균성 질병에 맞서 싸울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칼륨은 뿌리와 가지에 겨울철 혹독한 시련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줄 따뜻하고 뚫을 수 없는 튼튼한 외투를 입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없다면 아무리 튼튼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혹독한 겨울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을철 식물 비료주기 성공 공식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식물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최대한 공급하고 반대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을 정원사의 만트라처럼 이 간단한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인산과 칼륨은 최대로, 그리고 질소는 최소한으로, 아니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시비 계획이나
수십 가지 종류의 비료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을철 식물 관리의 핵심은 오직 이 두 가지 원소에 달려 있으니까요. 인산은 튼튼한 저장 뿌리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냉해와 병충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 질소는 불필요한 웃자람을 유도하여 식물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예 매장에서 수많은 비료 진열대 앞에 서게 될 때 포장지에서 P, 인산화, K, 칼륨라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만약 N질소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면 그 비료는 가을보다는 내년 봄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고 식물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 즉 겨울 준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을철 성장에 힘을 낭비하지 않게요.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다뤘으니 그럼 이제 흙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간단하고 구하기 쉬우며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목록의 첫 번째는 바로 과인산 비료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많은 원예가들에게 오랫동안 검증받은 가장 확실한 비료 중 하나죠. 과인산 비료는 단일과 이중, 중과인산 두 종류가 있는데 이중 과인산 비료가 농도가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을철에 이 비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흙 속에서 매우 천천히 녹는다는 점이에요. 과인산 비료 알갱이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땅속에 남아 뿌리에 인산을 조금씩 아주 꾸준히 공급해 줍니다. 이 공급 과정이 가을 내내, 겨울 내내 지속되고 심지어 이듬해 초봄까지 이어지죠. 즉, 여러분은 거의 반년 동안 식물에게 꾸준히 영양을 공급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5분 만에 확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장작이 아니라 밤새도록 은은한 온기를 내뿜는 장작을 벽난로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가을철 비료 주기에는 이렇게 천천히 작용하는 특성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장점입니다. 유기농법을 철저히 지키고 화학 성분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골분입니다. 골분은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100% 천연 제품입니다. 식물에 필요한 장기 지속형 인산을 공급하는 자연 유기질 비료이며 게다가 식물 성장에 매우 유익한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골분은 과인산 비료보다도 훨씬 더 천천히 작용합니다. 흙에 들어가면 미생물의 작용으로 매우 느리게 분해되면서 영양분을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는 식물의 가장 부드럽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물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의 인산을 정확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골분은 여러분의 정원을 자연이 의도한 방식 그대로, 즉 느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급함 없이 가꾸고 싶은 분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인산 이야기는 됐고, 그럼 그의 든든한 짝꿍, 칼륨은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거의 모든 주말농부나 텃밭 가꾸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바로 흔하디 흔한 나무재입니다. 통에 나뭇가지를 태우거나 모닥불 피우고 난 뒤에 남는 그 재 말이죠. 단, 중요한 점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코팅된 종이 같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나무나 식물 잔해에서 나온 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재는 단순히 돈 안 드는 천연 칼륨 공급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연이 준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칼륨은 물론이고 칼슘, 마그네슘, 인산가지, 게다가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알칼리성 성질을 띠고 있어서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밭이나 정원 토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으로 변하기 쉽고, 이는 식물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 젤을 사용하시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 필요한 칼륨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구조와 산도를 개선하는 데까지 기여하는 거죠. 자, 이제 잠시 멈춰서 가을철에 아주 흔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 봅시다. 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퇴비는 만능 비료이니 가을에 밭을 갈면서 넣으면 만사형통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잘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는 훌륭한 유기질 비료입니다. 하지만 가을철 밭에 많이 가져오는 생거름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생거름에는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질소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가을철 질소는 식물의 불필요한 성장을 촉진하여 겨울을 나기 전에 식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을에 생거름을 넣는 것은 식물이 겨울잠을 준비해야 할 때 오히려 깨어나, 자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생거름에는 잡초 씨앗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간단합니다. 생거름이든 갓 베어낸 풀이든 모든 종류의 생유기물은 퇴비 더미에 넣어두세요. 그곳에서 차분히 숙성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질소가 정말로 필요해지는 봄에 다시 사용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올바른 비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료를 어떻게 주어야 식물에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료를 나무나 관목의 줄기 바로 밑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줄기 바로 아래에는 영양분을 전달하는 두껍고 굵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마치 운송동맥처럼 작동할 뿐 토양에서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주된 작용은 뿌리 시스템의 가장자리, 즉 수백만 개의 가느다란 털뿌리들이 위치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량 나무의 수간가지 끝, 이 드리워지는 범위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나무 밑에 서서 마치 가지처럼 팔을 벌려보세요. 가지 끝이 닿는 그 원형의 범위 안에 바로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식물의 식탁이 있는 곳이며 식사를 제공해야 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나무, 배나무, 벚나무 같은 다 자란 과실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단순히 나무 아래, 땅 표면에 비료를 뿌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잔디가 빽빽하게 깔려 있다면 더욱 그렇죠. 영양분이 뿌리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용 오거, 괭이나 쇠지렛대 또는 삽자루 같은 도구를 준비하세요. 나무의 수간 둘레를 따라 20-30cm 깊이로 10혈일 1호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과인산 비료와 젤을 섞은 혼합물을 이 구멍에 골고루 채워 넣으세요. 구멍을 채운 후에는 발로 가볍게 다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활성 뿌리층에 직접 전달됩니다. 덕분에 식물이 비료를 100%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지표면에 잡초에게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베리류 관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블랙커런트, 구주베리, 인동덩굴 같은 모든 베리류 관목들은 가을철에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면
놀랍도록 잘 반응합니다. 이들은 큰 나무들보다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뿌리 체계가 더 콤팩트하고 지표면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로 구멍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과인산 비료 알갱이와 재를 관목 밑동 주변에 조심스럽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목 밑동에서 15-20cm 정도 떨어져 약 50cm 방향으로 뿌려주세요. 한 곳에 몰아서 뿌리지 마시고 비료를 균일하게 분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거름을 뿌린 후에는 작은 갈퀴나 괭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깊지 않게, 말 그대로 5-7cm 정도만 비료를 흙의 표면층에 섞어주세요. 그냥 흙과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갱이가 젖은 흙과 더 빨리 접촉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관목 밑동 주변을 퇴비나 부엽토로 추가적으로 멀칭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겨울철에 식물에게 마치 이불처럼 따뜻한 보호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정원이란 단순히 수확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장미, 모란, 플록스, 원추리, 호스타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다년생 식물들도 잊지 마세요. 이 식물들도 과일나무처럼 겨울을 준비하고 다음 시즌을 위한 잠재력을 키웁니다. 내년의 꽃이 얼마나 풍성하고 탐스럽게 필지는 바로 가을철 영양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원리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을에는 질소는 절대 피해야 하지만 인산과 칼륨은 생장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인산은 추운 겨울을 쉽게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뿌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줄기와 꽃눈을 튼튼하게 하여 겨울철 내한성을 높여주죠.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동일한 슈퍼인산 비료와 재혼합물을 사용하여 장미 덤불 밑동이나 모란, 군락의 중앙에 조심스럽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흙에 살짝 묻어주면 됩니다. 가을에 해주는 이런 간단한 보살핌이 바로 여러분이 6월에 소박한 꽃 몇 송이가 아니라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꽃송이들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비료를 줄 필요 없는 식물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한해살이 식물들입니다. 페튜니아, 메리골드, 나스터튬, 오이, 토마토 등 이 모든 식물들은 이미 생애 주기를 마쳤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비료를 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첫 서리가 내리면 어차피 시들어 죽을 것이고 비료만 낭비될 뿐이죠. 그러니 이미 수확을 마치고 시즌을 마무리한 식물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마세요. 가을에 비료를 주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오래 심은 어린 묘목들이에요. 이 묘목들은 뿌리가 아직 너무 약하고 여립니다. 이제 막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만약 지금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뿌리가 타버리거나 심지어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비료는 식물들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작업은 정확히 언제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이죠. 이상적인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낙엽이 대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나무들이 왕성하게 잎을 떨구기 시작하면 이는 식물의 생장이 멈추고 겨울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때 식물은 인산과 칼륨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토양도 여전히 따뜻하고 충분히 촉촉해서 비료가 잘 녹아 뿌리가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만약 너무 이른 8월에 비료를 주면 식물이 다시 새싹을 돋우는 2차 생장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11월처럼 토양이 이미 얼어붙은 늦은 시기에 주면 비료는 봄까지 그저 땅속에 잠들어 있을 뿐 가을철 비료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을철 비료 주기는 여러분의 정원에 그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이는 식물의 건강은 물론 다가올 수확량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몇 달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기반을 의도적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물들을 겨울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 보내는 순간을요. 단순히 손 흔들어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든든한 배낭을 정성껏 꾸려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인산 형태의 에너지바와 칼륨 형태의 따뜻한 옷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든든한 비축량 덕분에 식물들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봄이라는 결승선에서 강력하게 도약할 힘을 비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원 이용자를 넘어 정원의 현명한 관리자로 거듭나게 하는 바로 여러분의 세심한 보살핌입니다. 이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식물에게 마치 비상식량 창고와 같은 것을 마련해주는 셈입니다. 이 창고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귀중한 영양분이 가득 채워져 있고 식물들은 이른 봄부터 이 비축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요. 눈이 겨우 녹고 땅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녹은 물로 축축할 때 식물의 뿌리는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가운 흙에서는 영양분을 거의 흡수할 수 없죠. 하지만 성장할 에너지는 이미 필요한 시점입니다. 싹이 트고 첫 잎이들이 돋아나야 하니까요. 바로 이때 식물은 아하, 나한테는 비축해둔 창고가 있었지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을에 미리 뿌리 가까이에 정성껏 넣어두었던 그 인산과 칼륨 비축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덕분에 식물은 땅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물은 곧바로 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을 시작하며 배고픈 다른 식물들보다 몇 주나 앞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가을부터 축적해둔 튼튼함과 에너지는 식물이 봄에 겨울 스트레스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나무와 관목의 새싹은 더 일찍 부풀어 오르고 잎은 더 빨리 펼쳐지며 훨씬 크고 싱싱해질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비축한 식물은 훨씬 더 많은 꽃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잠재적인 열매와 과일도 더 많아지죠. 이것은 간단한 이치입니다. 봄철 귀한 에너지를 차가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먹이를 찾는 데 낭비하는 대신 식물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즉 미래의 풍성한 수확량을 형성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철 시비의 핵심 비결입니다. 식물에게 유리한 시작점을 제공하여 새 시즌을 쉽고 강력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정원으로 나섭니다. 이웃집 나무들은 아직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과나무와 체리나무는 이미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풍성하게 만개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의 베리류 관목들은 이미 튼튼한 새순을 힘껏 뿜어내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송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봄에 뭔가 특별한 비법을 써서 남들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현명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필요한 시기에 아낌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수습하려 들기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겨우내 약해진 식물을 뒤늦게 살리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해지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했던 겁니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심오한 생물학적 순환에 대한 이해, 바로 여기에 꾸준히 높은 수확량을 얻는 핵심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도 그저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순수한 농업 기술이자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료한 숟가락이 두 바구니 가득한 열매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요. 원해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가을이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이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해의 풍성함을 위한 모든 기초가 다져지는 조용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낙엽으로 뒤덮인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어둡고 서늘한 땅 속에서 여러분의 식물들은 잠들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거대한 지하 제국을 건설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께서 공급한 인산은 강력한 뿌리 조직을 확장시키고 마치 현명한 관리자처럼 칼륨은 모든 세포를 튼튼하게 하여 매서운 겨울 추위에 맞설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반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그리하여 봄이 왔을 때 여러분의 나무가 전례 없이 풍성한 꽃을 피우고 베리 덤불이 열매의 무게로 휘어질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을철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그러니 인산과 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 한 번의 가을철 비료 주기는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다가올 수확에 대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이며 반드시 몇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물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시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다른 정원 가꾸기 비법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만의 가을철 정원 비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검증된 가을철 비료 사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